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오후 9시가 조금 덜 된 시간인데요.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분위기, 그리고 야밤의 분위기, 내일 금요일을 앞두고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제목처럼 보이지만 일단 장 종료 후에 외국인이 이제 블록딜로 대규모 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권 증시 노트를 보면 일단 내용이 전반적으로 크게 포인트가 없어요. 한번 보시면 일단은 기대를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 일단은 무역 갈등 해결만이 살 길이다라고 해놨고요. 2070선 2100까지 넘보던 지수가 단 이틀 만에 2070까지 무너지는 거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펀더멘탈이 지금 위로 올라가려는 힘보다 밑으로 악재가 나왔을 경우에 강하게 뺄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물론 다른 종목보다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진짜 제가 10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이오가 시끄러울 때 있잖아요. 이렇게 시끄러울 때는 또 지나고 보면 저점이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바이오 지금 뭐 메지온이나 뭐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알테오젠이나 뭐 셀트리온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신라젠 이런 거 말고요. 바이로메드, 저 헬릭스미스 이런 거는 지금 사실 그 폭풍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좀 빠져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에 추가해 놓는 것이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랬어요. 늘 이렇게 바이오가 좋다 좋다 할 때가 고점이었고 다 터져서 힘들어할 때, 다 매도할 때가 또 저점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수급 보면 아마 조금씩 들어오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바이오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보인다. 그리고 지수의 저점은 일단 2050을 기준으로 삼으시라고 제가 지금 한 달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50선을 기준으로 삼고 뭐 전업종이 약세이긴 한데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4일째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열흘 동안 이어가다가 4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역시나 연기금 중심으로 IT 반도체, 환율이 1200원까지 돌파한다면 사실 2050선까지는 무너져야 정상인 그런 숫자가 됩니다. 환율 추이를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역시나 뭐 전통 대형주 위주로 일단은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글로벌 증시가 핵심인데 일단 트럼프 탄핵 우려가 하루 만에 또 약간 수그러든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지수가 약간 이제 미국 시장 열리기 전이긴 하지만 그 S&P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열려 있습니다. 이제 정규 장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리지만 시간 외가 거의 23시간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10시 반이 되면 이제 빵 하고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무튼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이제 무역 협상 가능성이 이틀째 순항하고 있다. 원래 하루 잘 됐다가 하루 또 싸우고 하루 또 밀당하고 이런 시기였는데 일단 뭐 트럼프가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중국을 건드리지 않고 의외로 또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북미 관계가 또 괜찮아짐에 따라 대복주가 또 요동치는 모습이고, 저같이 대형주 하는 사람들은 이 또 전반적으로 테마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이게 테마가 하나여야 이제 그 테마가 꺾어지면서 다른 테마들이 골고루 들어올 텐데, 지금 뭐 대북주, 바이오주,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열병, 뭐 보안, 이번에 홈플러스 또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하면서 또 보안주 또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이 있는 그런 어려운 장세입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지옥이에요. 수급들이 어쨌든 테마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 무역 협상이 기대감이 이제 지속함에 따라서 2050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은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아니라면 아닐 수 있는 이제 연준 의원들, 이제 기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폭탄 발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ECB 총재도 이제 나와서 연설할 겁니다. 아마 뭐 저금리 기조나 추가적인 양적 완화 뭐 이런 내용을 논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되면 또 실적 시즌이에요. 과연 뭐 저도 10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분석을 할 테지만 이 경기 지금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금리 인하, 한국도 금리 인하, 일본도 7월부터 금리 인하, 중국도 지준율 인하, 유럽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금 한 달, 뭐 두 달 가까이는 끌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언제까지 버텨줄지에 대한 이제 부분은 잘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진짜 어려워요. 이게 가만히 놓고 묻어두는 거는 10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삼성전자 가만히 놓고 있다고 해서 뭐 올라가지 않듯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다가 또 나쁜 타이밍에 팔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많이 조금 시장은 보이는데 이제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보일 것 같아요. 흐름이 이제 저랑 1년 가까이 하시면서 큰 흐름은 보이는데 이제 욕심이나 아니면 그 타이밍을 놓쳐서 잘 안 되시는 경우가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이슈는 사실 가볍지 않은데 지금 완전 묻혔어요. 그래서 이슈 발표하자마자 뭐 많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오늘 고점에서 사실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차트 모양으로 일단 다시 122선에 붙은 이제 파란선에 붙은 모습이고 자율주행에 2조 투자합니다. 2조는 웬만한 회사 할 수 있는 이제 또 그런 엄청난 금액이죠. 이제 미국의 합작사를 세운다라는 내용 다시 그때 한번 짚어드렸고 일단 현대차 그룹이 그리고 액티브가 지분 50%씩 소유를 하면서 일단 약 5조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지금 자율주행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뭐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차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일단 자율주행차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배 구조에 이제 상위에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는 현대모비스가 일단 더 크게 상승하면서 좀 주목을 좀 했었는데 오늘 더 크게 빠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 또 한 타임 쉬고 나면 분명히 좋은 모습일 거예요. 14만원대도 안 빠지던 14만원 안 밀리던 또 그런 대단한 주식입니다. 장이 빠질 때도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러면서 3중으로 천장을 뚫고 올라온 아주 포인트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설립 공시를 했고 이제 앱티브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개발할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다 골고루 참여했어요. 기아차, 현대차, 그다음 현대모비스 해서 각각의 지분율을 차지하면서 일단 전체 업계 전체가 이제 수소차에서 이쪽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미지도 제고를 하고 임해모했던 이미지 탈피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시점에 발표했다는 거. 그래서 좀 애매한 그런 입장을 잘 정리했다. 그리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이제 한 차례 연기되면서 11월에 만기입니다. 다시 한번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회사를 차려주면서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 자동차 업계 전반에 나쁘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가볍지 않은 이슈인데 하루 만에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로 가지 않고 이제 현대차가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점을 어필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켜보시죠. 뭐 지금 사시긴 좀 그러시다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가 현재로서는 3000선을 다시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6일 지금 현재 9시 정도 된 시간이고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일단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표 9시 반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고용지표에 일단 뭐 일부 가이드가 됩니다.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실업자가 좀 늘어났다라는 내용일 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타 연준 의원들이 뒤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유럽연합 ECB의 이제 드라기가 연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 주택 판매도 지표 나와 있는데 사실 크게 시장에 뭐 역할을 할 만한 지표는 안 보입니다.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 앞두고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빨리 말씀드리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나스닥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약간 눈치 보기 장세, 이벤트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 실적 장세를 앞두고 이제 또 치열한 머리 싸움이 시작되겠죠.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ECB의 그 드라기 연설을 앞두고는 유럽 지수가 또 아까 보셨던 나스닥이나 S&P보다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 이유들이 다 있는 거죠. 또 시장에서는 드라기 총재의 어떤 발언을 기다리고 있다, 뭐 정도로 해석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일단 유럽의 유로화가 또뭐 추가적인 양적 완화나 어떤 금리 인하나 뭐 금리 인하기는 힘들겠지만 통화 가치를 낮춘다면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이제 유럽 통화가 60%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나머지 이제 엔화나 뭐 파운드나 뭐 이렇게 미미하게 코리아 원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낮아진다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았죠. 그래서 환율은 119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원이 온다면 또 트리거가 걸리면서 어떤 1200원까지 왔을 때 어떤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이 딱 터지면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선입니다. 1200원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할 수 있는, 사실은 급등할 가능성이 크겠죠. 지금 유로화 낮춰지면 달러가 올라갈 테고, 상대적으로 환율이 올라간다면 외국인의 차익 실현 욕구가 또 늘어날 테고,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포지션을 실적 시즌 앞두고는, 우리나라 실적은 또 뭐 보여드렸죠. 많이 하락할 또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00에서 뭐 과감하게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2070이긴 하지만. 그래서 중국도 좀 하락하는 모습. 야간 선물은 0.4포인트 지금 오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자, 주가지수가 거짓말처럼 200의 선에서 딱 터치만 하고, 정말 신기한 차트를 아무리 못 보시는 분도 200의 선과 120일 선만 해놓으시면, 그리고 뭐 구름대, 구름대 일목균형표까지 해놓으시면 기본적인 차트는 뭐 마스터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1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왔을 경우에, 다음에 121선, 200의 선을 뚫지 못했을 경우에, 또 한동안 추세가 유지되지만 또 상대적으로 121선을 또 잘 버텨준다면 이게 사실 여기 이제 2050선일 텐데 관건이다 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지금 워낙 변수가 많아서 구름대를 뭐 뚫고 내려온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테마가 많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코스닥은 업종별로 봐서도 지금 코스피의 대형주 그동안 아주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였었는데, 중형주 빠지고 코스피 소형주 빠지더라도 대형주들은 버텨줬었는데, 이틀 연속 외국인이 반도체를 매도하면서 그래가지고 대형주도 꺾인 모습, 이틀 연속이다가 200의 선에 부딪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죠, 다 흐름이. 소형주는 심하게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코스피가 조금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의약품도 보세요. 제가 한참 의약품 얘기할 때 또 여기서 꼭지에 사지 마시라 했는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몇몇 종목들은 사실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바이오 종목을 언급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알테오전도 오늘 6% 가까이 올랐다가 또 빠지고, 그다음에 메지온이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들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많이 관심 가졌다가 바이오 꺾이는 거 보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일목균형표 밑으로 안 내려오고 계속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서 뚫리면 이게 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버텨준다 하면은 마음에 드는 바이오 업종을 좀 담아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뭐 업종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 건설업도 좀 구름대 안에 있긴 한데 일단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했고 오늘 조금 오르다가 뭐 결국은 도지로 마감을 했어요. 종목 따로 보여드릴게요. 전기전자 업종에 이제 1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매수세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딱히 눈에 띄는 업종 없고 바이오 쪽 마찬가지로 뭐 크게 눈에 띄는 거 없이 나머지 업종들은 지금 안 보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거의 뭐 수급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알짜배기 찾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이제 금융의 3,402억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 잘 아시겠죠. 기간은 반대로 3,500억을 팔았지만 이 종목은 뒤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3,500억을 사고 금융 업종을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오늘 거래소에 순매수한 금액이 3,100억이다 하면은 그 자금들은 전부 다 저기 금융에 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매수가 포인트죠. 많이 줄었어요. 유지될지 아니면 또 차익 실현 지수 다 올려놓고 개인들이 좀 이제 분위기를 타려고 할 때쯤 또 이렇게 청산하는 나쁜 습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이 2050을 찍는다면 시장에 좀 또 다른 또 충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금융업 막판에 또 전통으로 거래량이 없는 금융업에 막판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봉으로는 장이 끝나고 나서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고 이제 시간 외에 블록딜로 거래량 보세요. 하루 종일 거래량이 이렇게 있었는데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4,800만 주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금융업의 주인공은 우리금융주주였습니다. 장 중에는 뭐 큰 변동이 없었지만 장 끝나고 블록딜로 2,800만 주였습니다. 2,800만 주 곱하기 12,600원 하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대형주들인데도 불구하고 상상 초월하는 금액 블록딜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부양 꾀하는 손태승 해서 지분 매각 해외 IR 추진한다. 그래서 이 블록딜로 했다는 거는 이제 장중에 이렇게 많은 주식을 팔고 지분 매각을 하면 하한가 치겠죠, 바로. 그래서 일단 장중에 매각을 하지 않고 싸서 내 주식을 이렇게 너한테 팔게 대신에 싸서 그대로 받아 똑같은 크기여야 되는데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외에 보통 거래를 하고 이제 블록딜을 할 때는 12,600원이라고 해서 12,600원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에서 많게는 8%또 급하게 넘기는 거는 15%씩 할인해서 넘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 할인했다고 봤을 경우에는 한 11,000원 언저리에서 넘겼을 거예요. 11,000원 언저리에서 샀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적정 가격은 11,000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회장이 파는 이유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뭐 해외 쪽에 뭐 잘 해보겠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저는 크게는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보세요. 이런 재밌는 종목들이 공부가 되는 거죠. 이제 무조건 블록딜로에서 해외 지분을 매각했다더라 하면서 호재니까 시장가에 아침에부터 바로 사지 마시고요. 그 부분들을 뭐 물론 해외 매각한 이슈가 더 어떤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부분은 뒤에 얘기인 거고요.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는 블록딜의 이제 그런 뒷 배경들 할인되는 부분 잘 챙기셔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블록딜만 하는 그런 펀드도 있어요. 왜냐하면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블록딜로 넘기고 싶어 하는 수요는 항상 있을 거거든요. 근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도 크고 이렇게 펀드로 싸서 싸게 받아놓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블록딜 펀드도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샀던 종목은 우리금융지주 엄청난 금액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이 계속 시장에 올라오고 있어요. 메지온 보이시죠? 저는 헬릭스미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비추고 메지온이 계속해서 저를 꼬시고 있어요. 알테오젠도 있고 우리금융지주를 이제 기관이 팔면서 펀드가 다 팔았어요. 그러면서 헬릭스미스도 여기도 올라와 있습니다.
뭐 올라가면 좋죠. 사실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지원도 보이고요. 아무튼 요 내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본인 잘 체크하시고, 또 신규로 새롭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그래서 LG전자, 삼성전자 제가 지금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튼 LG전자도 흐름상 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사가 상위에 많이 올라와 있고, 어쨌든 우리금융주주 12,600원이지만 과연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고. 자, 현대건설과 제가 삼성엔지니어링을 따로 특집으로 마련해 드렸어요. 이제 제 부동산 그 방송은 거의 안 봐주셔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일단 현대건설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죠. 하루 뭐 내려갔고 하루 올랐다고 뭐 그렇게 일일비 하지 마시고 요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일단 200에선에서 저는 사실 이 차트상으로는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총 3조짜리, 그 다음에 시총 5조짜리 현대건설. 그러니까 요 차트가 이제 밑에서 뚫고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따라붙은 개미들은 한번 청산시키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거잖아요 원래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잘 없잖아요, 잡조 아니고서야. 그렇게 요럴 때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알테오젠도 오늘 장중에 좀 좋은 흐름을 보인다 싶었는데 막판에 또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알테오젠은 지금 바이오 그 셀트리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명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스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에 주사 놓는 이제 그 기술을 한미약품처럼 해외에 수출하는 이제 그 역할을 할 텐데, 원래는 이제 9월 말에 많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뭐 주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35,000원대 평단인데 일단 그냥 가져가도록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서진 시스템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갔고, 내일이 되게 중요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2100에서 어쨌든 2070, 2050을 뭐 바닥에 깔고 목전에 두고 있는 이제 그 지수대로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다 지지선 근처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KMW는 예외고요. 정말 대단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 두 회사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바로 전 방송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지겨우실까봐 뺐습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도 위에서 뚫지 못하고 결국 121선에서 다시 부딪히는 모습, 진리예요. 이런 차트들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뭐 바닥형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일단 뭐 138,000원 계속 13만원대 언저리에 계속 있어요. 근데 지지가 12만원대에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하시기에는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일단 이건 주봉인데, 잠깐만 제가 일본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네요. 주봉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일단은 실적 시즌 앞두고, 그리고 주요 지수 때, 그리고 전고점에 지금 삼중 천정형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일단 고점이다 라는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전고점은 이제 97,000원. 그래서 요 고점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뚫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갈 것 같이 하지만 잘 팔지 못하게 되면 다시 200에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 때는 팔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대형주 때문이거든요. 지수가 많이 올라오면서 최대로 수혜받은 종목이잖아요. 외국인이 계속 사주면서. 그래서 팔 때도 잘 팔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25분 넘게 이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시 15분인데 남은 시간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